하루하루 예뻐지는 몸과 마음 심리상담소 하예맘 4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4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인재교육 강사이자 스포츠 카운셀링 및 운동 심리 치유에 대해 석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김예림입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며 심리 운동사로 일하고 계시는 소아연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하고 계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지난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등산을 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나가는데 올라갈 땐 땀이 흘려서 안 추운데 내려올 때가 너무 추운 거예요. 네,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가 또 요즘 요사이 며칠은 안 춥더라고요. 맞아요. 미세먼지와 함께. 그래서 대체 운동을 찾다가 수영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수영장까지 가는데 4km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전거를 타고 가자 해서 왕복 8km 자전거를 타고 이제 수영을 열심히 또 다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수영하면서 자전거도 일타쌍피네요. 네. 네. 꾸준히 해야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가 3주 후에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3주 후에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네, 좀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화 국가대표를 통해서 동기에 대해 알아봤어요. 소아연 선생님과 함께 국가대표에 나왔던 주인공들의 동기를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동기에 대해 얘기했던 이유는 동기라는 게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 단추가 되기 때문이었죠. 영화에서도 스키점프라는 종목이 우리나라에는 관심 종목도 아니고 대표팀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선수들이 모여서 스키점프라는 운동에 대해서 나름의 동기를 가지고 국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스키점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단한 기록들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확신, 그리고 동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 동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기는 무엇을 하려는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네. 운동으로 설명하면 운동을 지속 학습하려는 의욕이 동기라고도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네. 의욕이 동기라는 거죠. 네. 네. 운동선수들한테 동기는 어떤 개념으로 좀 운동선수들에게 의미가 전달이 돼요? 운동선수들에게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많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의 건강을 위한 운동과 스포츠에서도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으로 운동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가능한 오랫동안 지속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동기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운동이나 스포츠라는 배경에는 동기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 하연쌤이 매주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와 주세요.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동기는 무언가를 향한 마음가짐 혹은 무언가를 지속 학습하려는 의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동기에 대한 자극이 우리의 안에서 오느냐 혹은 밖에서 자극을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동기는 외적 동기 혹은 내적 동기로 나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3회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한 용어는 아니니까 하연쌤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외적 동기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상과 강제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는 것을 말하고요. 내적 동기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동기가 되는 경우죠. 예를 들면 몸이 움직이는 것이 좋아서, 책을 읽는 게 재밌어서, 보드가 좋아서이고, 외적 동기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부모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와 같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동기가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네. 보통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시는지 좀 궁금해요. 오늘은 저희가 수없이 결심하고 또 좌절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더 이상 내 결심에 내가 풀이 죽어서 나의 의지력은 왜 여기까지인가 그런 좌절을 하지 않게 탄탄하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스포츠 심리학에 접목한 이야기들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사연을 좀 준비를 했죠, 하연쌤? 네, 맞아요. 이번 사연은 특히 공감이 되는 사연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얀맘 언니들. 심리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면 뭔가 운동 같은 건강한 솔루션을 주실 것 같아 사연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제가 언니일 수도 있겠네요. 신모모입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다이어트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평생 다이어트를 안 하다가 처음으로 10kg가량을 빼보고 그리고 나서 다이어트에 강박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식탐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며칠 샐러드나 다이어트 식단으로 잘 먹다가도 가끔 한번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바로 몸무게를 재고 스트레스를 받는 제 자신이 또 너무너무 싫어요. 매일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도 3일 후 다시 와르르 무너지고 무너진 제가 싫어서 또 많이 먹고 하는 사이 몸무게는 다이어트 전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제 결심에 대한 의지가 결코 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세상의 인생에서 했던 그 어떤 결심보다도 굳건한 것 같은데 자꾸 무너지는 저 도와주세요. 아이고, 이 사연을 들으면서요. 정말 웃어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공감돼서 맞아요. 웃음이 나왔어요. 남의 얘기 같지 않네요, 진짜로. 네. 네, 이 여자분들한테 요즘은 또 남자들한테까지 그루밍족이 유행을 하면서 남자들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이신 분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네, 맞아요. 하연쌤 주변에도 많죠. 네, 맞죠. 많죠. 저희도 다이어트를 네. 좀 관심 있어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아마 다이어트는 미용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날씬해야겠다, 모델 몸매가 돼야겠다가 아니더라도 조금 내장 지방이 많지 않은가, 뭔가 건강적으로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엄청 쉽지 않죠. 체중 관리를 하는 종목은 진짜 많아요. 제가 체육 경기로는 선수들 자체가 다 체중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 제가 아는 종목으로는 유도, 태권도, 복싱 등등이 있죠. 그 밖에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펜싱도 체급이 있나요? 체급은 없지만 몸무게 관리를 한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 체조나 네. 뭐 이런 것들도 몸매 관리를 끊임없이 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런 김연아 선수 스케이팅도 네. 못 먹는다고 그때 제가 인터뷰에서 한번 봤었어요. 체중 관리를 계속 해야지 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듣기로 손현재 선수도 네. 다이어트를 끊임없이 해야 했었다고 네. 인터뷰했던 걸 봤던 것 같아요. 네. 하연쌤은 태권도를 하셨잖아요. 네. 태권도는 체급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체중 관리했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경량급 뛸 때는 무조건 10kg씩 빼고 뛰었어요. 키가 작아서. 10kg? 네. 아이고. 제가 애매한 엄청나다. 체중이었어서 지금은 되게 이제 덩치가 있지만 저는 되게 애매한 체중이어서 거의 10kg에서 15kg씩은 빼고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즌이 아닐 때는 15kg가 돌아왔다가 제 원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가 시즌이 되면 10kg에서 15kg를 또 뺐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를 몇 번 정도 해보신 거예요? 1년에 뭐 시합을 몇 개를 뛰냐에 따라 다른 거고 어떤 체급을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보면 올림픽에서 유도 같은 거 보면은 체급을 올려서 뭐 전 시즌에는 무슨 체급을 나왔다가 뭐 63kg 마이너스급을 나왔다가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 70kg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체급을 올려서 나왔습니다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1년 중에도 몸무게가 왔다 갔다 기복이 엄청 심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 몸에도 무리가 많이 가지 않나요? 그때 당시는 잘 모르겠는데 힘들어요. 사실 살 뺄 때도 힘들고 저는 중량급도 마지막에는 뛰어서 그때는 또 15kg씩 찌었거든요. 아이고. 되게 애매한 몸무게였어갖고. 그랬구나. 이게 외적으로 키로수가 왔다 갔다 해서 건강적으로도 몸이 적응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미용을 위해서 빼는 것도 내적으로 내가 예뻐져야지 보다는 사회적인 압박들이 심한데 네. 운동선수들은 이 경기를 나가려면 그 키로수를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맞아요. 외적 압박이 엄청 심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경험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시합날 개체라고 하거든요. 몸무게 재는 거를. 네네. 개체까지 그 키로수를 맞춰야 되니까 시합을 뛸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정말 외적 동기가 되죠. 시합을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외적 동기가 되는 거고 또 시합을 뛰고 싶은 제 개인적인 욕구가 너무 크니까 네. 그게 내적 동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그 자격 자체가 안 되니까 몸무게가 안 되면 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생길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정신적인 압박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하연쌤? 일단 시합 전 일주일이 정말 힘들어요. 매일매일 운동 전에 키로수를 재고 끝나고 키로수를 재고 운동이 끝나도 또 따로 이제 살을 빼러 체중을 몇 킬로까지 맞추고 또 그 다음날 몇 킬로까지 맞추고 이래야 되니까 사실 그런 게 힘이 들죠. 체급 경기가 있는 종목들이라면. 그렇죠. 네. 물도 제대로 못 드셨다면서요? 네. 물 입으로 헹구고 뱉고 마지막에는 사실 그 100g, 10g이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그게 안 채워지면 그냥 이제 몸무게 재는 개체날에 옷을 그냥 다 벗고 체중을 재요. 그 1g 네, 때문에? 속옷도 다 벗고 정말로 막 100g, 10g 이런 것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절박한 거네요. 그렇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성이라면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은 운동선수가 가진 그런 압박만큼이나 네. 세고 이게 저는 사실은 외부적인 압박들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사회에서 바라보는 미의 기준 그렇죠. 혹은 여성에 대한 미의 기준은 더 높다라고 통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요즘은 연예인들이 또 너무나도 말랐고 저는요 꿀벅지 누구 꿀벅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꿀벅지를 보면 저게 어떻게 꿀벅지인가. 저는 너무 이쑤시개 아닌가. 저도요. 완전. 네. 진짜 꿀벅지는 외국의 비욘세 정도의 비욘세 씨 죄송해요. 너무 탄탄한 운동으로 다져진 그런 거야 되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위적인 기준은 아직도 너무나도 마른 기준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외적 동기 때문에 빼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경우들은 실제로 좀 부작용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운동선수들의 그 외적인 동기, 예를 들면 경기에 나가야 한다라는 거, 그걸로 빼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체급을 올리는 경우들도 많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혹은 코치님 이런 질책 때문에 네. 이런 선수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코치님들 안 계시면? 체중 관리가 어렵죠. 그래서 시합 자체를 못 뛰는 친구들도 많아요. 지도자가 없으면? 네, 지도자가 관리를 안 해주면. 체중 관리를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맞춰주는 것도 많은데 사실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또 스스로 관리하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쵸, 좀 외적인 성장기니까. 요인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좀 시합을 못 뛰는 친구들도 몇 번 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헬스장에서도 트레이너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관리를 해주겠다고 식단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어디서 또 엄한 거를 먹고서 살 안 빠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혹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몸을 만들려면 너무 절식을 해서 코치의 지침을 믿지 않고 또 너무 안 먹어서 네, 오히려 체지방률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체 몸무게는 줄어드는데 네.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네,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는 외적 동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 행동이 바른 습관으로 가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혹은 단기적인 혹은 건강을 해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이게 내적인 동기가 아니라 정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거라면 이게 지속이 되기가 참 어렵죠. 거죠. 네. 그래서 선수들도 이탈률이 높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동기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선수의 내면에는 동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치님이 지적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내부에 동기가 아예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지속하려는 연습을 하거나 식단을 관리를 하거나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네. 외적인 어떤 그 주위의 시선 혹은 본인의 그런 체중계 숫자 네.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하고도 다시 막 폭식증에 걸린다거나 네. 네, 다시 식단을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괴로운 사람들은 맞아요. 너무 괴로워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적인 동기들이 사실은 내 결심을 좌절시키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반면에 내적 동기는 아까 하연 쌤이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운동을 내적 동기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네. 나 몸을 움직이는 게 너무 좋아. 하루에 조금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 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일을 하는 것 자체의 즐거움 네. 혹은 스스로 변화를 느낌 그리고 내 능력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라는 유능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내적 동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저희 수업 때 이제 펜싱 선수들 같이 듣는 경우들이 있죠. 국가대표 선수들.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도 저는 유산소를 할 때 조금 마음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내려놓으려고 유산소를 좀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올리려는 목적으로도 유산소를 하지만 내가 즉각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싶고 기분을 좀 전환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자기 내적 동기로 작용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 가볍게 몸을 달구는 거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네. 편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네. 그 달굼의 효과는 바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연 쌤이 여기에 대한 이론들을 조금 말씀해 주셨었어요. 네. 그렇죠. 네. 좀 설명을 자기결정 이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라이언과 대시라는 학자가 2001년에 발표한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들이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성 정도에 따라 무동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의 연속체상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남자친구의 권유를 듣고 이게 외적 동기겠죠? 네, 남자친구의 권유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니까. 네, 그렇겠죠.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보니 그러니까 행동이 유발된 것 같아요. 네, 식단과 운동을 했다라는 네. 행동. 네. 스스로 건강한 음식과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아져서 남자친구와 같이 운동을 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었겠죠? 네, 참 아름다운 남자친구네요. 네.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것이 즐거워서 내적 동기로 전환이 돼서 꾸준한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내면에 일어나는 동기가 점점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게 저희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저희는 일단 동기를 무동기,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내적 동기는 좀 좋은 거다, 외적 동기는 조금 수동적인 거다, 좀 일시적인 효과는 빠르게 볼 수 있지만 외적 동기의 그런 일시성보다는 내적 동기의 지속성이 더 좋다라고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라이언과 대시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로는 이게 뭐 분리된 게 아니다. 연속적으로 동기 자체는 외부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이게 좋구나라고 느끼면 지속적인 습관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남자친구가 참 아름다운 게 외적 동기를 주고 내적 동기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본의 아니게? 그렇죠. 본의 아니게.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우리 운동선수한테서의 감독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신다면 야, 너 몸무게 만들어라. 네 체급에 맞춰라. 라는 것만 얘기해주고 체급에 맞췄을 때 이 사람이 내적으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뭐 즐거움이라든지 효능감이라든지 유능감을 만들어주지 못했을 경우에 이 외적 동기만으로 끝나면 이 동기 요인이 없어지는 순간 선수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네. 뭔가 외적으로 사회적인 압박 혹은 내가 뭔가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한다라는 외부적인 요인을 딱 받았는데 네. 그거를 내면화시키지 못하면 그 요인이 없어지는 순간. 네, 혹은 내가 계속 참았던 그 식욕이 갑자기 팡 터져버리는 순간 나는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신땡땡님이 인생의 그 어떤 때보다도 의지가 굳건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날씬하고 싶다라는 의지는 되게 강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한 번씩 그 소위 말해서 입이 터진다. 입 터진다. 네네. 라는 그런 현상을 겪는 이유는 지금 살을 빼고자 하는 이유가 외적에만 몸무게 숫자 혹은 뭐 옷의 치수 혹은 보여지는 모습에만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걸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언니 얘기를 듣다가 좀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입이 터진다라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맨날 이 방송을 듣고 가끔씩 샐러드를 먹으러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입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샐러드를 먹음으로써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입이 터진다는 게 샐러드에 대한 입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그 반대로 이렇게 자극이 좋게 주어지는 거죠.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계속 맛있는 음식만 먹고 싶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가 야채를 먹잖아요. 네. 샐러드를 먹잖아요. 그럼 샐러드 먹었네. 오늘은 건강한 음식 먹었으니까 이따가도 그럼 또 운동을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또 이렇게 반대로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전환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주변에 이제 남자친구분이라든지 네. 친구분들의 이제 같이 뭐 산책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잠깐 들었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심리학자 운동을 말하다라는 책이잖아요. 네네네. 그 책에서는 동기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것 같지만 행동이 동기를 유발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에게 건강할 만한 행동을 한번 해봤을 때 네. 그게 아까워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시켜볼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켜볼까?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결심을 막 굉장히 거창하게 그래 2달 만에 10kg를 빼자. 이렇게 해서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오히려 너무 거창하니까 네. 마음의 노력 근육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로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하는
아주 작은 노력 근육을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네. 또 아주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의지를 발휘할 필요가 없이 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외적 동기를 하나 작게 만들어 나가면서 네. 내적 동기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좀 갖고 오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네. 이게 그 외부 요인이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어떤 동기를 가질 때 계속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 내 내면의 마음의 움직임을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뭐 습관 성형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그러면 내가 습관을 제대로 만들지 못할 경우에 그때 나의 의지, 습관 이런 것들도 나는 못 만드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네. 이 외부 요인을 차라리 조금 능동적으로 활용해 보는 방법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선수 필드에서도 뭔가 외적인 자극을 주는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내적인 동기부여까지도 좀 연결시켜 주신 사례가 있을까 하연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최근에 저희 박항서 감독님 되게 유명해지셨잖아요. 네네. 박항서 감독님의 예를 들고 싶은데요. 제가 네네. 봤을 때는 외적 동기로 시작해서 선수들한테 내적 동기를 심어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는 파파 리더십으로 유명하시죠, 그분이.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1, 2에 다뤘던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이 사실 거기에 극대화가 되고 각자의 선수들에 따라 동기를 심어준 것 같아요. 네네. 외적 동기를. 근데 이제 선수들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한 그쵸. 판씩 이기고 한 게임씩 올라가고. 그런데 이게 점점 개인적인 선수들의 내적 동기로 발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많이 성원해주고 본인들도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네라고 하면서 스스로 더 즐거워진 거죠. 네, 그러니까 파파 리더십이라는 말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 가지 감독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뭐 히딩크 리더십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리더십의 특징은 뭐였나? 를 얘기했을 때 파파라고 하면 아버지는 사실 심리학적으로 아이의 사회 관계적인 그런 그 관계에서 본보기를 조금 보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과는 저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구나를 알려주면서도 아이에게 정서적 지지감을 같이 주는 부모의 역할을 또 아버지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박항서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그냥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승리를 하는 거야? 어떤 작전을 이행해봐 라는 운동에 대한 어떤 관계망을 만들어주면서도 아버지처럼 심리적인 지지를 같이 줬었다라는 것들로 어떻게 보면 축구의 기술에 대한 외적 동기를 주면서 심리적 지지를 같이 주는 내적 동기를 같이 주지 않았었나.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땡땡님처럼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엄청 많지 않을까요? 네네. 이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은 내가 자꾸 의지를 불태우지 못하는 이유가 외적 동기에만 이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내적인 동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에게 뭔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혹은 좌절됐을 때 자기 혐오를 일으키지 않게 할 수 있는 나를 끌어올려주는 외적 요인을 하나 정도 찾으실 필요가 있겠다. 나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지지자가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러면 그런 외적인 요인들이 내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는데 대단히 큰 힘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참 좋은 솔루션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내적 동기를 찾아보는 게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음에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신땡땡님께서 내적 동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땡땡님한테 그 지금 다이어트의 목표가 외적에만 있으니까 네. 어느 날 참선하는 마음으로 명상하는 자세로 내 마음을 좀 만나봐요. 뭐 이게 네, 아니라 네. 네, 그 신땡땡님의 마음에 좀 힘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더 힘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희도 신땡땡님한테 힘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신땡땡님이 하고 있는 그런 좌절은 아마 남들은 다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해서 잘만 살 빼는데 사실은 그런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은 이렇게만 하세요. 저 사실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덴마크 다이어트를 하면서 너무 좌절을 했었거든요. 이게 14일 식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14일 하면 빠져야 되는데 14일까지 일단 못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 14일을 했다라는 얘긴데 왜 나는 여기까지 못할까? 그럼 내가 단 7일이라도 했던 거에 대해서 효과를 봤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크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덴마크 다이어트를 한 다른 사람이 내 눈앞에 없는데도 남들은 되게 잘해서 이게 이렇게 구전되는 걸 텐데 왜 나는 못하지?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왜 나는 못하지? 해서 우리가 2화 때 얘기했죠. 네. 수치심 그리고 자책감.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아씨 때려쳐 못하겠다 무기력감. 이것들의 루틴에 휘말려 들어가면 이게 내 힘으로 끊고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렵죠. 네. 그럼 그때는 뭐 누구든 저는 이제 하연쌤한테 하소연을 받는 그렇죠. 네. 네. 그럴 때마다 하연쌤이 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언니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언니 조금 더 움직이면 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언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라는 말로 저는 힘을 얻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저도 그랬어요. 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이거에 힘을 많이 얻었는데 신땡땡님한테도 그래서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네 지금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중간에 무너졌다가 다시 또 다잡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이어트 트레이너 쇼님인가요? 네. 그분께서도 작심삼일만 10번만 반복해도 30일이라고 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3일만 더 열심히 해보세요. 3일만 더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거기에 사실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쵸. 그래 무너져도 내일 또 운동하지 뭐.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무너질 수 있죠. 근데 무너지고 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결심하는 나를 믿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어가 아니라 실패했다라는 거를 느끼는 나.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나입니까?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는 나.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신땡땡님 기운 내시고 또 이렇게 말하는 저희도 뭐 대단히 뭔가 성숙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또 거듭하고 있다라는 거. 네. 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 그리고 좋아지는 과정일 거니까 사실은 무너졌을 때 이 무너진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지금 당장 기분이 조금 전환되려면 뭐부터 해볼까 가볍게 네 뭔가 내적 동기를 아주 힘껏 잡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 조금 움직여 볼까 조금 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 뭐 살짝 밖에 요즘 단풍도 예쁘니까 네 좀 한 바퀴만 돌고 와볼까 그게 정말 엄청난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네네. 좌절을 하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모르겠다 이러고 안 해버리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서 지금 뭐 한 바퀴 걸어볼까? 그거에 대한 참 계기도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한 바퀴 걸어보는 게 나 오늘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걸 태워야겠어. 뭐 이게 아니라 네, 왜냐면 한 바퀴 걷고 와도 이게 태웠다라는 몸의 효과를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체감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걷고 왔지만 내일 걷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네, 뭔가 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모험이 반영되기까지는 그거 아세요? 급진급파의 비밀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뭐 인스타에서 제가 본 건데 네. 지금 내가 과식을 했다. 그럼 얘가 살이 될 때까지 2주가 걸린대요. 그래서 2주 동안 내가 클린하게 먹고 좀 평소보다 덜 먹으면 얘는 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역으로 말하면 네. 내가 지금 운동을 해도 얘가 빠지는데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아, 되게 슬프다. 네. 그러니까 2주 후에 돌아올 것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효능감을 위해서 운동을 선택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일단은 운동하고 오면 조금 개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루가 일단 되게 오전에 하는 운동의 장점은 좀 되게 활기차지고 생활이. 네. 그리고 내가 살을 빼려고 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무조건 무리하게 돼요. 땀이 나야 운동한 것 같고 뭔가 별로 힘들지 않으면 내 몸이 안 탄 거 아니야? 라고 맞아요.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냥 기분을 좀 좋게 하려고 해볼까? 하면 무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있죠. 적당히 딱 기분 좋아질 정도만 한 30분만 산책하고 와도. 네. 근데 그것도 분명히 운동일 거고 그게 지속 가능한 거거든요. 네. 식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을 빼야겠다 하면 초절식하게 돼요. 샐러리랑 토마토만 먹으면서 살게 돼요. 근데 샐러리와 토마토만 먹으면 몸이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예민해져요. 그리고. 네. 건강에 되게 나빠요. 네. 그래서 그냥 나는 건강한 거, 내 몸에 좀 쌓인 독을 좀 없애고 싶어서 좀 상큼한 거 먹어볼까? 라고 선택하고 거기 안에서 좀 이렇게 예쁘게 맛있어 보이는 요즘 샐러드집 예쁜데 되게 많죠. 브런치집. 맞아요. 네. 저희가 스튜디오가 망원동인데 네. 여기에도 수두룩백백 하잖아요. 엄청. 네. 네. 저희 기분 엄청 좋았잖아요. 샐러드 먹으러 갔을 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2그릇에 3만 원이었다는 거. 아, 네. 아무튼 그래서 나한테 좋은, 몸에 좋은 예쁜 것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살 빠진 내 모습을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조절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몸이 조금 찌뿌둥한 것 같아서 내 몸이 조금 염분기가 많은 것 같아서 부은 것 같아서 나한테 좋은 거를 선택해볼까? 라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가볍게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하윤쌤이 읽은 책 중에도 되게 좋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프랑스에서 온 심리치유 운동법 소프롤로지 120가지에 나오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네, 그 네, 책이 표지가 되게 예뻤어요. 엄청요. 네, 그 몸을 씁니다라는 책이었죠. 네. 네. 분홍분홍하고. 음. 네. 저는 그 내용 중에서 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산소 공급에서의 신선한 공기 마시기와 멈춰서 호흡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게 아까 저희 말했던 그냥 일어나서 한 바퀴 걷고 오자라는 같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냥 정말 나가기도 너무 귀찮으면 그냥 베란다에 가서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그냥 그런 것도 저는 되게 환기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네. 음.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는 지금 기분이라는 게 기분이 이 기자가 무슨 기자인지 아세요? 아니요. 그 기운 기자라고 해서 이렇게 바람 풍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그 기운 할 때 기운이 공기를 의미한대요. 아. 그래서 호흡 있죠. 네.
호흡을 조금 달리하는 게 우리 기분을 많이 바꾼대요. 오. 근데 그거에 정말 적절한 사례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심호흡. 아. 우리가 되게 흥분했을 때, 되게 불안할 때, 자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봐 그런 얘기하죠. 네. 그게 하연쌤이 말했던 환경을 바꾸는 거, 내 기분을 바꾸는 거가 될 수 있고 이왕이면 심호흡을 할 때 좀 맑은 공기가 있는 데 가서 하면 네. 기분이 더 좀 가라앉으면서 흥분된 네. 마음이 가라앉아지면서 좀 기분 전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호흡 얘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시합 뛸 때 보면 제가 호구를 입거든요. 호구. 네, 호구. 발차기 차니까 아프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1회전, 2회전, 3회전 나눠져 있는데 그때마다 코치님이 세컨을 봐주실 때 오면은 호구를 이렇게 들락날락 해서 호흡해 라고 해주시면서 이제 그런 작전 지시를 했죠. 근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언뜻 스쳐갔어요. 그렇죠. 아마 네. 감독님께서 이론적으로 모르셨더라도 네. 경험적으로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격투기는 격해지니까 이게 빨리 평정심을 찾는 사람이 유리하죠. 네. 그리고 복싱 같은 경우도 테레비 보면은 그 입에 끼는 걸 뭐라고 그러죠? 마우스피스. 네, 마우스피스를 빼면서 이제 호흡을 시키면서 작전 지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다 이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네. 일종의 마우스피스를 끼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현대인들은 사실은 항상 너무 긴장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그때 잠깐 마우스피스를 빼고 내가 조금 마음을 진정시킨다라는 차원에서 심호흡이 진짜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나만의 아지트 공간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겠죠. 일하는 공간에서 옥상에 한번 갔다 온다든지 네, 아니면은 점심을 먹고 나서 한 바퀴 돌아서 산책을 하고 온다든지 네, 네, 혹은 집에서도 베란다를 한번 창문을 열고 나갔다 온다든지 네. 뭐 너무 춥지만 네,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네, 네, 한 호흡 한 5-6번 정도만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내가 또 내 동기를 살짝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써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는데 오늘은 저희가 또 공감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막 너무 죄송해요, 신땡땡님. 네, 아니에요. 근데 신땡땡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공감을 진심으로 해드려서 또 좋은 자료를 찾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신땡땡님 어떠셨는지 꼭 소감을 들려주시기를 저희가 댓글이나 메일로 좀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땡땡님 외에도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고민 혹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운동선수나 트레이너분들도 있으실 수 있죠. 네. 그분들이 이제 운동을 지도하실 때 혹은 스스로 운동하실 때 뭔가 의지를 불태우기 어렵다면 동기부여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뭐 고민들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사연 어디로 받고 있죠, 아연쌤? 저희 사연 메일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hayemam@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하예맘 gmail.com이에요. 저희가 1회 방송을 런칭하고 나서 지금 사실은 2, 3회는 미리 녹음을 했고요. 네. 지금 런칭한 다음에 첫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4회가 네. 하예 맘 할 때 맘을 많이들 궁금해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이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지 않으면 마음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 네.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질 수 있고 마음이 좋아졌을 때 몸도 더 좋아진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몸과 마음을 합성해서 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메일에도 그래서 하루하루 예뻐지는 하예 그리고 몸과 맘 해서 맘으로 메일 계정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사연이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위로가 되고 싶은 혹은
속 얘기 주절주절 네. 얘기해 주시고 싶으셔도 저희는 아무래도 스포츠 심리지만 심리상담 베이스이기 때문에 답장을 드리거나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좀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네. 오늘도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